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은 텔레학교입니다. 텔레파시 할 때 텔레요. 텔레는 그리스어로 먼 거리라고 해요. 먼 거리에 있더라도 이어지자, 그런 뜻입니다. 교사들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고 가끔은 지역도 바뀝니다. 연수나 연구 모임으로 만나 마음이 맞고 배울 점이 많구나 싶지만 함께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고민을 나눠볼까? 교육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을 때 동학년 회의하듯 만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공부했던 어린이 발달에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감정을 교육과정에 녹여 실천해 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학교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학교 저 학교지만 텔레학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거지요. 어느 지역에서 3학년, 또 다른 지역에서 5학년 이렇게 감정 수업을 하다 보면 그것도 좋은 교육과정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사실 감정 공부하다 왜 이 시기에 감정이 중요한가 하다가 그럼 이 시기는 뭐지? 초등학교 학년기지 하다가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하다가 어린이에 대해 알아보며 발달을 공부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는 보호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인 우리는 가끔 보호자 부분은 미뤄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하고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리고 만만해서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실 진심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하고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어린이 치고받고 안 할 뿐이지 하루에도 여러 번 부딪힙니다. 큰 어른과 작은 어린이가 싸우고 삐지고 그럽니다. 우리 둘은 어찌어찌 학교에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었다는 게 교사가 어른의 힘으로 교사의 권위로 강요한 건 아닌지, 그래서 교사만 풀린 건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 보호자도 이걸 걱정하시는 걸 겁니다. 교실, 학교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에게 억울한 일은 없었는지, 부당한 일을 겪진 않았는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보호자이기에 교사와 어린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와 하던 상호작용이 교실 밖을 나가면 때로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어른과 하는 상호작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교육활동을 했는데 어른과 풀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교사인 난 누구랑 있는 사람이지? 어린이? 어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둘도 힘든데 여러 명 데리고 고생한다고. 교사들도 제 자식 가르치기는 힘듭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하지만 불편할 때도 꽤 많습니다. 교사, 보호자, 서로의 요구와 불안이 충돌하면 긴장감이 그래서 되도록 피하자, 엮이지 말자. 그러니 어린이 교육이나 지도는요, 흐린 눈 뜨자, 한쪽 눈 감자. 이게 어떤 눈이냐 하면요, 어린이 행동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교육적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도합니다. 가르치려고 해요. 지도에는 반복이 필수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훈육은 아주 엄하죠. 강력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지도는 망설여집니다. 혹시나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내용은 없나? 민원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없나?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검열, 자기검열. 이러다 제풀에 지쳐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 본 척 할 수 없으면 대충 말하자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하기는 하는데 담임의 임무니까 하는 데 의의를 두자는 겁니다. 2개 할 거 1개만 지도하는 겁니다. 참 속상하죠? 이럴 때 드는 마음이 자괴감 아니겠습니까? 일이 힘들 때보다 교사가 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텔레학교 교사들은 보호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 아이 맡기고 알아서 키워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죠.
무엇보다 우리 반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보다 보호자입니다. 담임 어깨, 옆구리, 손목에 엉켜 있다가도 멀리서 보호자가 보이면 엄마, 할머니, 아빠 하며 언제 붙어 있었다는 듯이 달려나갑니다. 어린이에게 보호자는 너무나 큰 존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니 현실 학교는 아니더라도 텔레학교에 있는 교사들부터 보호자의 관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교사 모두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중요한 어른입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큰 기둥이고 자원이죠. 둘 다 어린이를 키워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할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언급했지만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풀어냅니다. 국가가 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학년마다 성취해야 할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사는 학교 활동과 수업 시간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합니다. 보호자는요? 여러 보호자를 만나 여러분이 어린이에게 하시는 활동이 무엇인가요? 보호자는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쭈어보았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공통되는 말씀이 양육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살피고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자를 생활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나눈다는 것이 이건 네 것이고 이건 내 거다 뭐 이런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책임지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는 것, 상대가 맡고 있는 역할을 존중하는 것, 어린이에게 필요한 두 교육과정이 어린이 안에서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어른들은 자기 역할을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고 상대 탓으로 돌린다든지 상대의 고유한 영역에 감나라 배나라 침범하지 않고 말입니다. 먼저 교사로서 교육과정을 책임지지 못한 것부터 고백해야겠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경험에서 나온 반성입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알아야 분수를 통분해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줄 알면서도 통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또 통분은 한다 해도 덧셈, 뺄셈과 연결을 잘 못 시키기도 하고요. 벅찬 겁니다. 배우기에 급급해서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겨를이 없는 거죠. 어렵다 싶을 때일수록 배우고 혼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되지요. 어려우면 당연히 하기 싫은데 혼자 문자 풀겠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개념을 배우고 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학 시간에 그만큼 연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처지면 더 하기 싫고요. 그럴 땐 보호자에게 연락해 공부를 좀 봐주셨으면 부끄럽지만 학원이라도 이상하지 않으시다고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방과 후에라도 앉혀놓고 가르쳐야 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지원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남겨야지, 오늘은 공부하자 해야지 하다가 회의가 있어서 어린이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해서 업무가 많아서 피곤해서 참 한심합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혁신학교라서 보조교사를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 보조선생님이 그 어린이 옆에서 다시 설명해주며 문제를 같이 풀었습니다. 그때 학습 효과가 얼마나 좋았던지. 물론 여기에는 그 어린이가 부진화 취급을 받는다 싶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해하고 아마 그 다음 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더욱 개별적으로 교육시키려면 교사 한 명으로는 어렵습니다. 보건실에 보건교사, 급식실에 영양교사가 있듯 또 일부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 특수반 교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통합활동을 돕는 교사, 개별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교사, 청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을 돌봐주는 교사들이 학교에는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생각보다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하고 많은 어른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보호자가 하신 요구 중에 엥? 싶었던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데 보호자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가정통신문이 하도 많이 나가니 꼼꼼히 보시기가 어렵죠. 바쁘다 보면 어린이와 제대로 대화 나누지 못하는 날도 많고요. 그래서 간식을 챙겨주지 못했다고 하시며 나중에 드릴 테니 뭐라고 간식거리를 사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죠.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잘 받지 않는데 우리 반 어린이 보호자 번호가 떴고 어린이들이 활동 중이어서 잠시 짬이 되었거든요. 아이가 2시에 병원에 가야 하니 지금 좀 보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미안해 하시면서요. 병원은 예약해놨지, 아침에 깜빡했지, 지난번에 아이에게 말해두었지만 아이가 기억하고 있을지 걱정은 되고 하니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전 고학년을 주로 맡아 이 정도이지만 저학년에 약 먹는 것부터 비 올 때 우산 챙기는 거, 아이 숙제 문의까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며 아이 키운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생업이 녹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더 많은 부분에서 같이 양육해야 합니다. 방과 후 양육은 지역사회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보다 우리 동네, 집 근처에서 더 가정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숙제도 하고 놀이터 나가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하면서요. 학교도 가까운데 왜 학교가 아니고 지역센터냐고요? 학교는 어린이와 함께 할 내일의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년에 맞는 배움이 일어나는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꽤 규모가 있는 집단 활동도 있습니다. 운동회나 화계 같은. 내실 있게 계획하려면 회의나 준비, 연구도 해야 합니다. 양을 늘리면 질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학교에 있을 때 지역사회가 어린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지역사회가 어린이를 돌볼 때 학교는 내일 어린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라는 새 어른들이 어린이를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의 양육은 양보다 질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집 근처 지역센터에서 숙제를 다 하고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집에 온 어린이는 마치 충분히 산책을 하고 돌아온 강아지처럼 집에서는 쉬고 싶어하고 안정됩니다. 퇴근한 보호자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 10분, 20분 씻고 알림장 확인하고 가방 챙기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짧고 별것 없어 보이지만 보호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어른이 하는 말, 행동인걸요. 하루 종일 집단 속에 있었던 어린이가 보호자 앞에서는 오직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이 학교와 친구 사이에서 긴장했을 어린이에게도 내내 일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보호자에게도 따뜻함과 뿌듯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은 잔소리 아니면 각자 공간에서 무관심할 때가 많지만요. 학교도 지역사회도 아직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교사와 보호자가 이 역할을 마구잡이로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서로 힘들고 힘드니까 서로에게 더 바라게 되고 바라다 보니 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사는 지시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보호자는 소비자처럼 보입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파트너고 참여자인데 보호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내놓지 않으면 이거 아니지 않나? 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이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도 아니 보호자가 말이야 자기 애를 안 챙기고 말이야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보호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인 것처럼 불평으로 맞대응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어린이가 알면 어쩌려고 이러실까요? 20여 년 동안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어린이를 만나며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담임과 보호자가 사이 좋을 때,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때 어린이는 학교 생활에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공부 잘하는 어린이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어린이로 키우는 것, 제 나이에 맞게 제 할 일을 하는 어린이로 키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생활교육과정을 맡고 있는 보호자, 우리는 좋은 파트너여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텔레학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